인정? 인정. 본격 배낭여행 뽐뿌 방송. 여봐라. 짠내 나는 여행자 짠내 시아입니다. 인생은 타이밍, 여행도 타이밍, 밍입니다. 여봐라는 여행 바이러스 라디오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이놈의 바이러스가 한번 감염이 되면 불치예요. 불치. 백신이 없죠? 맞아요. 여봐라는 나 혼자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두 중환자의 의지로 탄생했습니다. 배낭여행하면 떠오르는 경비, 안전, 의사소통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두려움. 유력 여행방송이 알려주는 틀에 박힌 여행지, 맛집. 당신의 여행 공식, 여행 상식을 파괴할 그녀들이 옵니다. 여행밖에 모르는 바보, 시아 밍의 거침없는 본격 장기 배낭 여행담. 듣다 보면 어느새 배낭을 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본격 여행 뽐뿌 방송. 여행 바이러스 유발자 시아 밍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잠자던 여행 세포를 아주 제대로 들쑤실 테니까요. 긴장하세요. 이 방송은 마을생활 전파소와 함께합니다. 앞으로 여바라가 어떻게 진행할지 알려드려야겠죠? 그쵸. 일단 저희가 다녀온 여행지들부터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우선 여바라 시즌1은 총 28호 구성했습니다. 네, 라오스를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페루, 볼리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순서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여행 루트부터 여행지에서 일어난 재미난 에피소드, 그리고 장기 배낭여행에 있어 알아두면 좋을 팁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알뜰하지만 그런 만족도는 정말 높은. 그치. 가성비는 거의 가성비가 뭐 그냥 아주 좋은. 근데 정말 그냥 돈만 아끼는 아주 그 열악한 것도 소개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 전문이거든. 저는 만족도도 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네. 아주 안 쓰지 않습니다. 저는. 맞아요. 요건 조금 달라. 그렇죠. 조금 요 달라. 부분은 좀 달라요. 저는 어디 가서 쿠킹 클래스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맞아.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그렇지. 저는 그렇지. 해야 됩니다. 그치. 네. 그런 정보들을 이제 각자의 경험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을 망설이고 있거나 뭐 예산, 루트, 계획에 있어서 처음 여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비 여행자들의 사연을 직접 소개해드리고요. 시아와 밍이 직접 여러분의 여행을 설계해드리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여행지에서 녹음한 녹음 파일들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행지에서 녹음한 생생한 음성 파일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알찰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여바라가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여바라행 편도 티켓을 끄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단 출구는 없다는 거. 네, 출구는 없어요. 이번 프롤로그 방송에서는 저희 두 진행자 시아, 밍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 여바라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다에 앞서서 우리가 누군지 정도는 이 진행자들 캐릭터 소개를 좀 먼저 그쵸. 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듣는 청취자분들이 이건 이런 방송이구나 대충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볼게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브로드 배낭여행 3번으로 겨우겨우 6대주 섭렵한 13개월 차 왕초보 여행자입니다. 사실 초보 여행자예요. 1년 정도면 되게 사람들이 말하는 제일 위험한 시기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제일 위험한 짓 잘하고 그렇죠. 자기가 제일 뭐 여행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행동하는. 그래서 어쨌든 그놈의 3번째 여행이 497만 원 가지고 아주 거지같이 악착같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온 여행계의 이다나 저 스스로를 여행계의 이다나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여행계에 알려지면은 제 매장당하기 되게 딱 좋은 스토리를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초보 여행자예요. 제 여행에 있어서 전공은 걷기, 최저가 찾기, 카우치 서핑, 그리고 부전공은 히치하이킹, 잘만 하면 안전하다고 우기는 노숙, 못 먹어도 흥정, 뭐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놀기 위해 짬내서 일하자는 게 인생 모토인 짠내 나는 여행자 시아입니다. 짠내 시아. 네, 짠내 시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좀 우울하고 지친 생활을 계속 유지하다가 예전에 제가 라오스, 태국 여행 갔을 때 만났던 분이 계신데 10년 전이에요, 그게. 근데 태국 치앙마이가 그렇게 평화롭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치. 한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2015년 그때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고 한 달만 태국 치앙마이로 여행 가자 하면서 떠난 게 1년 6개월을 와. 그렇게 해외에서 방황했던 밍입니다. 제가 2015년 6월에 태국 북부 3개월을 시작으로 인도 6개월, 파키스탄 한 달,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4개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넘어와서 마음의 고향이죠. 태국은 저의.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4개월 체류 후에 또 엄마와 같이 3주 동안 남미의 페루, 볼리비아, 칠레를 여행했어요. 남미까지. 예, 그쵸. 제 밍피셜 2017년 1월에 저의 장기 여행은 잠시 휴식 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휴식이죠. 예. 네. 얼마 전에 또 잠시 2주 동안 여행을 떠났어요. 2017년 12월에 베트남 2주를 갔다 왔고요. 2주는 이제 저에게 이제 결코 길지 않은 여행 기간이지만 참 재밌었어요, 그것도. 너무 따끈따끈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장기 여행 중간에 한국에 잠시 귀국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태국 치앙마이에서 만났던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이태원 옥탑방에서 태국, 인도 여행 사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전시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하면서 느낀 게 제가 떠난 것도 급작스럽게 계획 없이 떠났고 여행하면서 저희 스타일을 보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러고 떠나기보다는 무계획이더라고요. 근데 또 느낀 게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에요. 맞아요. No plan is the best plan. 예. 발음도 좋아. 예. 그렇죠. 발음만 좋습니다. 발음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밍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계속 여행을 하고 싶고 여행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 네, 맞아요. 저랑 밍은 동갑이에요 또. 네, 또 동갑이네요. 마침 또 네, 동갑이야. 친구? 네. 근데 원래부터 친구였냐 하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행하다가 우연치 않게 스쳐 않게. 지나갔던 인연 그렇죠. 중에 하나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게 뭐 며칠씩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린 진짜 같이 다닌 적도 없어요. 어, 우리 어디서 봤죠? 우리 인도 마날리. 인도 마날리 아름다운 마날리에서 만났죠. 네, 그쵸. 맞아요. 그 네. 산 좋고 물 좋은 네. 마날리에서 저희는 언제 만났죠? 저희가 그때 9월 초쯤에 만났어요. 9월 초 거의 네. 사람이 이제 점점 많이 빠지는 시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때가 저 같은 경우는 라다크에서 내려왔을 때였고 네. 밍은 라다크 가기 직전에 이제 마날리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가 라다크도 이제 슬슬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때기도 하고 마날리도 슬슬 추워지니까 여행자들의 발길이 좀 뜸해질 때쯤이어서 꽤 네. 한적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 네. 그러고 저가 그 해바라기에 우거진 그 윤카페라는 한국 식당이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의 일종의 사랑방으로 여겨질 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윤카페 옆에 제가 카페에 앉아서 같이 동행했던 친구랑 짜이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거기, 이제 짜이 한 잔 마시면서 이것이 인도구나 이러면서 느끼고 있었죠. 그때 이제 제 옆에 있던 윤기라는 친구가 이제 시아를 불렀죠. 이게 윤기 씨랑 저랑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마날리에 머물면서 라다크에서 그 피곤했던 이 심신을 달래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바시시 온천을 하고 돌아오곤 했었거든요. 네, 바시시 온천이 유명하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올드 마날리에서 바시시시 1시간 거리예요. 걸어가면.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도 릭샤를 타는데 네. 그것도 아까우니까 이렇게 맨날 걸어 다녀요. 저도 걸었어요. 아주 네. 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윤기 씨가 저를 낚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같은데 아닌가? 한번 말 걸어볼까? 이러면서 말을 걸었는데 제가 딱 거기 낚인 거예요. 네. 난 또 아는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 앉게 됐죠. 덜컥. 네.
우리 그때 한 1시간 정도 얘기했었나요? 그쵸. 짜이 한 잔 놓고 그냥 여행 얘기하면서 그때 시아가 마침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라다크를 다녀왔더라고요. 와, 그것도 로컬 버스를 타고 정말 그때 정말 알아봤죠. 그때 시아가 보통 여행자가 아니구나. 와, 이 정말 그 배낭 여행자 중에서도 배낭 여행자구나. 정말 그지같이 그렇죠. 여행하는구나 네, 이런 거. 그지같이 여행하는구나 알아봤죠. 그때 시아가 정보를 많이 줬어요. 뭐 로컬 버스 시간표도 주고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도 되게 친구가 사근사근하니 또 참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 봐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가 안 그런가 그렇구나. 어. 네, 그렇게 우연찮게 알게 돼서 1시간 얘기 나누고 근데 시아가 그 당시에 여행기를 블로그에 쓴다고 해서 이제 그것도 알게 되면서 이제 종종 제가 훔쳐보기도 하고 맞아. 맨날 네. 썼어 그때는. 엄청 부지런한 줄 알았네. 그러니까 네. 그때 또 그랬지. 그래 맞아. 그때는 어. 큰 결심하고 갔으니까. 그렇죠. 네. 너무 정보도 많이 잘 쓰고 글도 잘 써가지고 제가 또 책 얘기도 했죠. 책을 내야 세라 이렇게 약간 좀 병신같이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그렇지만 엄청 멋있는 맞아. 그런 약간 병맛 이런 컨셉이 있었어. 병맛 컨셉 요새 먹힌다. 제가 말을 했었죠. 저는 밍을 봤을 때 이게 사실 그때도 밍이 이미 몇 달째 여행 중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다르게 이 상큼함 그랬어요? 네. 너무 또 성격이 발랄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옷도 약간 비비드한 느낌의 그 네. 스타일이 또 있었어. 그래서 네.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 여행 저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극이 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자극이 됐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앞으로의 이제 한 치 앞을 모르고 좋으면 맞아. 머물고 이제 좀 떠날 때 되면 떠나고 이런 식의 여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맞아. 이제 시아는 뭔가 계획이 서 있고 목표가 있고 이런 걸 보고 나도 저런 거는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저는 뭐 반대는 아니지만 밍 딱 이렇게 딱 꽂히면 하고 뭐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자유로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행선지가 아예 뭐 어디 딱딱딱 정해진 건 아니어도 이제 큰 루트가 정해져 있고 이게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각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다른 상황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쯤에서 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뭐가 궁금하십니까? 네. 밍은 사실 한 달만 여행하려고 떠났던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한 달만 여행하자, 태국 치앙마이만 여행하자 하고 떠났었죠.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몇 달 지나다가 결국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네. 왜 그렇게까지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어떤 이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 당시에 백수였어요. 그래서 뭐 굳이 돌아가도 내가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고 제가 이제 태국을 여행하다 보니까 한 1주, 2주 지나니까 이 느낌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너무 좋다. 이 느낌 너무 좋고 내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서로 교감하고 맞아. 또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를 보고 또 먹고 이런 과정들이 여기서 정말 이것이 자유로움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해야 될 일, 정말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지내서 뭐 좀 더 우울하기도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약간 타파하고 정말 자유롭게 나답게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나 하나만 책임지면 되잖아 그 순간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해도 이게 굳이 집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게다가 태국 특히 인도는 더 물가가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이 절약하고자 하면은 정말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제가 쓰는 돈에 비해서
행복도는 너무 높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여행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중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중간에 저는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지속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사실 여행에서 이게 경비라는 게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충당을 하면서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시아는 그러면은 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세계 여행, 장기 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 해외 여행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 여행의 계기가 너무 좋았어요. 친구와 같이 인도 2달 여행을 하면서 제 생각을 많이 180도 전환하게 되면서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2달의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행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했구나. 그런 동경과 부러움과 요런 걸 느끼다가 그럼 나도 직접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거의 계기였던 것 같고 네. 사실은 실질적인 준비는 뭐 2, 3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았지만 세계 여행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한 4, 5년 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의 준비는 한 10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정말 떠나야겠다 이격은 아니지만 항상 보통 이제 저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길게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인도도 가고 싶고 남미도 가고 싶고 맞아. 생각을 항상 꿈을 품고 살잖아요. 가슴 그치. 한켠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네. 그래. 그런 불씨가 네. 어쨌든 결국은 네.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네. 활활 탈 수 있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민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 사실 우리 둘만의 만남만 해도 일상의 이런 삶의 바운더리에서는 사실 맺을 수 없는 인연들이 이제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또 민이랑 저는 또 동갑이잖아요. 맞아요. 동갑내기 친구죠. 심지어 네.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어와 국적과 종교와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그런 만남이 가능한 게 여행이라는. 네, 맞아요. 그런 음. 매력이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첫 여행에서는 여행에서의 만남은 여행지에 묻어두고 오자 하는 이런 되게 이상한 겉멋이 있었어요. 허세네요. 허세죠, 네. 허세. 네. 맞아. 이상한 것만 배워갖고 음. 그랬는데 이제 여행을 또 한 번 더 가고 또 세계 여행을 다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이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타이밍과 그렇지. 뭔가 생각과 그런 게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심지어 여행기를 좀 들춰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뭐가요? 원래는 전날에 마날리를 떠나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음. 근데 하필 그 전날에 버스 파업 때문에 티켓을 못 구해갖고 못 내려갔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이제 곧 떠나기 직전에 밍을 만났던 거죠. 진짜 타이밍이네요. 오, 역시 맞아. 인생은 타이밍, 여행도 타이밍. 맞아. 네, 맞아요. 이런 막 우연과 우연이 이렇게 겹치면서 이런 엄청난 인연을 만들어주는구나. 네네네. 괜히 혼자 소름 끼치고 막 네, 혼자 소름. 소름. 여행의 8할은 정말 사람인 것 같아요. 네. 8할 이상 9할 정말. 네. 맞아. 인정. 네, 뭘 멋진 걸 봐도 무슨 맛있는 걸 먹어도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달라지죠. 맞아요. 그 네. 기억은 아주 많이 달라져요. 맞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시아와 밍의 여바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마날리에 대한 어떤 소개랄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어서 이제 또 저희가 같이 하는 방송, 첫 방송에서 좀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야기거리를 준비를 했죠. 인도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마날리로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일단은 버스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은 델리에서 많이들 올라가시잖아요. 델리에서 마날리까지 버스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맞아요. 저도 예. 밤 버스를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맞아요. 워낙에 긴 시간이어서 보통들 시내버스를 이용하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게 음. 뭐 이렇게 고를 수 있었나 그 버스를? 아, 근데 맞아. 세미 슬리핑 버스래요. 볼보 세미 슬리핑 버스. 그래서 뭐 세미 슬리핑 봤더니 의자가 뒤로 젖혀지긴 하는데 이제 진짜 세미로 젖혀지는 거예요. 한
다 180도가 아니라 한 45도도 잘 안 젖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미라고 붙여서 이렇게 팔고 있구나라고. 아주 그냥 말장난을 제대로 그렇죠, 하는구나. 그렇죠. 저는 뭐 세미 슬리핑은 구경도 못했고요. 워낙에 짠내나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저는 일반 올디네리 버스라고요. 네, 딱 좌석이 왼쪽에 2명 앉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네. 딱 직각 90도짜리 90도. 자려면요. 목을 한 90도 꺾고 꼬꾸라져서 자고 왔네요. 네, 네, 옆에 사람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네. 딱 만석이면은 쉽지 않죠. 네, 그만큼 마날리가 그렇게 오기 쉬운 곳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델리에서 바로 안 가시고 이제 심라도 요즘 여행자들이 많이 찾기도 하는데 거기서 간다고 해도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네, 맞아요. 또 이게 네.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길이 험하죠. 길이 험하죠. 맞아요. 그렇죠. 음. 네. 마날리는 보통 라다크라는 여행지를 가기 위한 어떤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라다크를 가기 위해서 마날리를 안 들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상은 맞아. 꼭 들려야 하는 음. 그런 배낭여행자들이 꼭 들려야 하는 곳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라다크를 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마날리가- 아름답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 마날리는 보통 이제 5월부터 9월 초까지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많고 날씨도 좀 따뜻하고 꽃도 볼 수 있고 뭐 아름다운 하늘도 볼 수 있고 구름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시기에 여행을 보통은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마날리도 제가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뉴 마날리라는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쵸. 네, 거기서 내려서 이제 여행자들이 보통 머무는 곳이 올드 마날리랑 바시싯이라는 곳인데 뉴 마날리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 올드 마날리,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바시싯 그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동행하던 친구가 올드 마날리로 가자고 해서 그쪽으로 간 거였어요. 그러셨구나. 네. 사실 저도 저는 그때 이미 마날리가 3번째였던 거예요. 네네. 처음 여행 갔을 때도 올드 마날리에서 묵었던 경험이 있고 제가 그때까지 알던 정보로는 바시싯은 좀 약간 휴양하러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숙소도 비싸고 식당도 비싸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일부러 피했죠. 네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슷해요, 사실. 바시시 오히려 싼 곳도 있고요. 보면은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처음 올드만에 계속 머물다가 음. 바시 몇 번 가봤는데 그렇더라고 분위기가. 맞아. 그리고 마날리 당시에 제가 딱 봤을 때 첫 인상이 되게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막 보였고 하늘은 파랗고 날씨가 딱 진짜 초가을 그때쯤 날씨인 거예요. 맞아, 하늘도 높고. 네, 그래서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첫 인상이 딱 이제 꽂히면은 여기다 싶으면은 이제 쭉 기본 눌러앉는구나. 일주일은 제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라는 게 사실 왔었죠. 그런 느낌이. 네, 맞아. 네. 그 정도로 되게 편안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산간지방이어서 이제 또 사방으로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주는 이제 아늑함.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인도답지 않은 선선함. 그렇고 좀 더 깨끗한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마날리에 되게 유명한 게 또 있잖아요. 네, 마날리에서는 패러글라이딩도 많이들 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했었어요. 아, 진짜요? 음. 난 안 했는데. 정말요? 네. 이게 마날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안 하면 손해예요. 듣긴 했죠. 네, 네. 저도. 네. 너무 저렴한 가격에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우리 하나로 따지면은 한 4, 5만 원 정도 하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하시면 20만 원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 근데 뭐 5만 원이라고 해서 뭐 풍경이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절대요. 아름다운 설산과 아름다운 하늘과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네, 끝내주죠.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셨네, 부럽네요. 네. 저도 다음번에 가면 꼭 해야겠어요. 네, 강추하는 네. 액티비티 중 하나예요. 네. 그리고 마날리에 또 비아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래프팅도 좀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액티비티를 몇 가지 할 수 있는 곳이죠, 마날리는. 네, 네. 래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 가셔야지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보통은 4월에서 5월. 네. 너무 말라서 물이 없지 않은 이상 그 시기도 좋고요. 아니면 우기 지나고 9월에서 10월 그때가 최적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하기 좋군요. 전 마날리에서는 그냥
먹고 걷고 그랬던 아. 기억이 많아가지고 액티비티는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아, 그렇구나. 네, 사실 우리 밍이 액티비티 사실 여왕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아, 맞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패러글라이딩 해봤는데 좀 이게 스릴이 없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래서 약했구나. 그래서 이제 뭐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 굳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 한번 경험했다면 뭐 스킵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네.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저처럼 전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아, 네네. 좋은 네. 곳에 사셨네요. 네, 네. 한 번쯤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날리 하면 유명한 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시시 논천이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유명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라다크를 비행기 타지 않고 육로로 이동하신다고 하면은 처음 마날리를 거칠 때는 관문 정도로 라다크를 즐기고 내려오실 때 마날리에서 좀 휴식 겸 이렇게 머물면서 온천을 며칠씩 즐기시면 좀 퍼펙트한 일정이 피로가 확 되잖아요. 풀리죠. 그렇죠. 그리고 인도도 그렇고 보통 이제 해외를 여행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좀 뜨끈한 몸에 아, 물에 몸을 담그면서 피로가 풀리는 그런 게 있는데 맞아. 사실 온천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바시시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보물 같은 곳이죠. 맞아요. 네. 바시싯은 또 유황 온천이에요. 네, 그래서 냄새가 확 나죠. 맞아요. 네. 피부에 그렇게 좋죠. 네, 부들부들 미끌미끌 네, 매끈매끈. 맞아요. 네, 라다크 엄청 건조하잖아요. 아, 거기서 그렇죠. 바짝 마른 나의 피부를 맞아요. 유황 온천으로 이렇게 다시 네, 풀어줘야죠. 하지만, 네. 사실은 한 번 망가진 피부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네. 네. 그 바시시 온천은 사실 근데 되게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보통 혹자들이 그런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제 혼탕 이런 거. 아니죠. 혼탕 네, 아니죠. 아니죠. 네.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인도라는 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입구에 신발을 맡기고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옷을 홀딱 벗고 이렇게 목욕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인도는. 맞아요. 그래서 속옷은 입고 목욕을 한다는 거. 네. 그래서 팬티를 다 입고 저는 여탕만 갔으니까요. 남탕도 팬티를 다 입겠죠.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요. 네. 네, 여탕은 일단 팬티는 입고요. 상의는 다 탈의를 해요. 네, 씻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씻는 문화고요. 들어가서 이제 옷은 또 뭐 저희처럼 뭐 그 보관함이 맡기는 보관함이 없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맞아. 잘 걸어 놓거나 이렇게 맞아. 잘 알아서 놔주셔야 됩니다. 고리가 네. 있으니까 네. 번호표 없이 네, 맞아요. 잘 걸어서 맞아요. 좁으니까요. 그 분실에 대한 걱정 크게 안 하시고 맞아요. 네. 그렇게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바시시 온천은 새벽 6시나 7시 사이가 거의 최고 네. 제일 그 선선한 날씨에 뜨거운 옷과 아주 깨끗한 수지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데 네. 게으른 시야는 절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죠. 아, 되게 힘들죠. 올조 마날리에서는. 네, 맞아요. 1시간씩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쯤 되면 이미 이제 탕물이 혼탁할 대로 혼탁해진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그렇죠. 네. 뭔가 기름이 둥둥 때도 약간 둥둥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막 벌레들이 죽어서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육수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함께 목욕하셨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즐거움이 또 늦게 가면 있다는 거. 네네네.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는 점. 바시시는 정말 강추하는. 네, 또 만화의 바시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또 바시시 뒤쪽으로 산이 있어요. 아, 네, 맞아. 제가 또 우연히 원데이 요가 클래스를 듣고 거기 있던 친구들이랑 그다음 요가 선생님이랑 같이 산을 올라갔어요. 아, 가면 또 조근이 폭포라고. 그렇죠. 진짜 거기서 제가 막 우르르르 함께 막 무리를 지어서 내려오는 양떼를 보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산이었어요. 네, 그런 산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올라가는 게 길이 잘 돼 있진 않아서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코스가 많이 길진 않아서 한번 그렇게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조근이 폭포 바로 앞에 표지판이 뭐 써져 있는지 기억나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가 갓블레스 플레이스. God bless place. 역시 네, 제가 발음 발음만 너무 좋아.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살려주셨네요. 네. 맞아. 이게 정말 딱 그 폭포 보는 순간
그 말이 진짜 딱이네요. 그쵸. 네. 저는 진짜 그 실감하면서 봤거든요. 네. 엄청 큰 줄기가 딱 하나가 팍 시원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특히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저는 되게 그 하시시 마리아나. 마리화나 네. 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마날리 음. 쪽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유명해요. 네, 유명해요. 약간 좀 히피적인 분위기랄까? 자유로운 맞아. 분위기가 좀 가득한 곳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약간 라오스의 방비행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어떤 면도 면에서. 있죠. 네,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런 어, 자유로운 분위기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많이 권하기도 하는데요. 싫다 그러면 뭐 따라와서 그러진 않으니까요. 네, 전혀 그러진 않아요. 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네, 거.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뉴마날리에서 올드마날리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네, 그냥 찻길로 가면은 이제 온갖 먼지와 모래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산림욕을 할 수 있게 네. 국립공원이 굉장히 잘 돼 맞아요. 있잖아요. 사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국립공원이지만 그렇죠. 예, 뭐 관리인이 없을 때는 내고 싶어도 못 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건 내고 싶어도 네, 맞아. 얼마 하진 않지만 네. 네. 제가 갔던 당시에는 10루피 정도 네, 받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10루피면 대략 한 170원, 80원 그 정도 하는 것 굉장히 같아요. 저렴하죠. 네. 네. 이렇게 숲길 지나서 가시면은 산림욕도 하면서 네. 가실 수 있죠. 네. 근데 거기가 인적이 드문 때는 마리화나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아예 음. 사람 자체를 많이 못 봐서 그거는 조금 무서웠어요. 네. 맞아. 사실 인도 사람들이 도보 이동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차 타고 다니고. 네, 차 타고 다니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인적이 없는 편이고요. 근데 새벽에 가면은 요가하고 명상하고 조깅하는 현지인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새벽에는 안 일어나가지고 새벽의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네. 어쩌다 보니 딱 하루 그렇게 새벽에 지나가본.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날리 하면은 음식을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쵸. 이게 보통 인도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커리 많이 생각하시죠. 난, 맞아. 짜파티 이런 그치.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마날리에서도 먹을 그런 수는 음식을 있죠. 먹을 수 있지만 이게 라다크와 점점 가까워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티벳 문화권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티벳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약간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수제비나 칼국수 같은 걸 먹을 수 있는데 맞아. 그게 티벳식 이제 칼국수를 뚝바라고 하고 티벳식 수제비를 땜뚝이라고 그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죠. 이게 괜찮아요. 맛이 정말 우리나라 칼국수 수제비 먹는 것처럼 맞아. 그런 맛이 나왔고요. 그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두죠. 만두가 그치. 있는데 여기서는 모모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 많이 그래서 먹었죠. 그냥 뭐 군 만두면 프라이드 모모도 있고 그냥 모모도 있고 그다음에 모모 만둣국이라고 하죠. 그쵸. 모모의 국도 있는데 그게 뭐 양고기가 들어간 것도 있고 저는 그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허름한 식당인데 누가 데려가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제가 만두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양고기랑 어우러지면서 맞아. 네, 맛있더라고요. 네, 거기가 제가 추천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뉴마날리 만우시장 안에 있는 맞아요. 로컬 식당이에요. 맞아요. 네. 시아가 추천해주기도 했고 거기서 만난 또 한국분이 저를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랬구나. 네. 거기 이제 벌써 유명해지는 건가요? 글쎄 그분도 되게 인도에서 오래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 같았어요. 네. 그렇구나. 네. 제가 보니까 형제분들이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대화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1층, 2층 이렇게 같이 돼 있고. 맞아요. 음식도 괜찮았어요, 저는. 네, 거기서 나쁘지 않았고, 네, 워낙 제가 잘 먹으니까요. 맞죠.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네. 먹는 얘기는 아마 거의 밍이 전담해서 네, 앞으로 제가 전담입니다. 네, 네. 전해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마날리에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또 있잖아요. 네. 명물. 그렇죠.
거기에 무슨 강이 흐르죠? 베아스 강이 있죠. 베아스 강에서 음. 송어가 납니다. 네, 민물 네. 송어를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 네, 보통 인도 이제 그 관광 식당에서는 음. 이제 구워주거나 음. 이런 식이 많은데 맞아. 튀김도 많아요. 맞아요. 음. 튀김도 많고 한데 또 한국 사람은 회를 좋아하잖아요. 아, 그쵸. 네, 그 말씀드린 올드마날리의 윤식당에서 윤카페에서는 회를 이야. 송어 회를 떠서 메뉴로 내놓고 이제 음. 손님들한테 팔기도 합니다. 아, 네. 그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모감이 충족되는 여행은 네. 아, 절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고 이제 각자 여행을 했죠. 이제 음. 시아도 여행을 하고 저민도 음. 계속 여행을 했었고 맞아. 이제 저희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저도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죠. 귀국하기 전엔. 저는 한 1년 정도 됐죠. 그러면서 계속 연락이 닿았고 이제 또 한국에서 또 만났죠. 만났지. 만났지. 약속을 잡았죠. 약속을 잡아서. 근데 이 부분 정말 내가 할 말이 되게 없어. 고개 숙여야 돼 지금.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예, 거기 저희가 처음에 어디서 만났죠? 우리 처음에 신촌에서 만났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촌에서 만났죠. 신촌에서 만나서 제가 한 얼마를 기다렸더라? 꽤 많이 그때 내 기억이 기다렸어요. 맞다면 네. 한 3-40분 내가 늦었을 거야. 아, 더 늦었습니다. 기억에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아. 3-40분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아, 이거 나 유리하게 지금 재편하고 원래 있구나. 갑자기 여행이래. 제가 여행자니까. 어. 갑자기 약속 장소를 바꾸면서 맞아. 게다가 그랬어. 더 늦었어요. 맞아. 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시아가 늦었는데도 저는 화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시아가 싹 웃으면서 이렇게 약속 장소로 오는데 화가 싹 녹더라고요. 아, 신기하죠. 원래는 제가 화도 좀 잘 내고 불같은 성격인데 맞아. 시아는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녹이는 게 또 있어. 어, 왜냐면 내가 하도 잘 늦고 내가 사람들한테 미안한 노화가 일을 많이 생겼군요. 하니까 이게 막 있는 거야. 일단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그게 옳은 방법이긴 하죠. 맞아. 화를 녹이는 거기서 게. 당당하면 정말 그쵸, 사단이 그쵸. 나죠. 이게 또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얘기가 계속 지속되는 건데 신기하게 얘기를 꽤 오래 했어요. 이제 사는 얘기도 하고 맞아. 시아가 요새 뭐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쭉 오래 했죠. 맞아요. 그게 첫 한국에서 만남이었죠. 한국에서. 네, 그치. 맞아요. 그러고 이제 또 몇 달 뒤에 음.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됐어요. 그 또 시아가 또 또 할 말이 없어. 네, 레이지 시아였어요. 그 주말에 이제 저희 뭐였죠? 우리 비건 페스티벌에서 봤어요. 비건 페스티벌에서 내가 기다렸지 또. 또 날이 되게 좋았어 그날.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 2-3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을 했어. 연락도 잘 안 돼. 그때 내가 네. 또 마침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서 맞아요. 또 그래 핑계도 좋았어.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또 주말에 차가 그렇게 밀리는 그때 또 차를 갖고 갔어. 차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늦는구나. 대책이 근데 없죠. 그래도 페스티벌이니까 저는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또 시간이 또 잘 가더라고요. 또 시아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나타났어요. 또 화가 싹 녹네. 참 이거 신기하네. 3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는데 그래도 화가 안 나네. 또 시아가 차를 가져왔으니까 그렇지. 또 한강에 갔죠. 그렇지. 또 좋은데 가자고 또 네. 날도 좋고. 그때 날이 너무 좋았고 구름과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 그때 우리 네. 밍이 찍어준 하트 모양 구름 사진 그거 네. 히트 쳤어. 너무 예뻤어. 엄청나죠, 진짜. 네. 하늘이 다 했죠, 진짜. 그날도 이제 제가 또 날씨가 파라리로 제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행이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 하늘이 그러고 도왔네. 그날도 꽤 많이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죠? 이제 또 맞아. 오래오래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시아가 맞아. 내가 제안을 했지. 덜컥. 뭘 제안했죠? 우리 한번 같이 여행 갔고 팟캐스트 해보면 어때? 이런 제안을 제가 했죠. 제가 또 엄청 땡겼죠. 그랬구나. 그래서- 입질이 왔구나. 그래서 재밌겠는데 근데 당시에 제가 배우고 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황이어서 당장은 또 시간과 그치. 심리적인 여유와 그 시간적 여유가 안 나서 시작을 못했어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교육을 12월 중순에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베트남 2주
여행 갔다 오고 이제 2018년 새해에 아, 다시 만나면서 그치. 완전 에너지 업 해갖고 에너지 왔더라고. 지금 베트남에 완전,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저 네.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완전 네. 만땅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여바라 여행 팟캐스트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뭐 잘 통하고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또 있어서 그쵸. 이렇게 쉽게 같이 의기투합해서 그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여행을 한번 가면은 최소 2달은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젠 저도 그렇습니다. 짧게 가는 여행들 별로 안 좋아하고 배낭여행 또 좋아하고. 그럼요. 항상 배낭이죠. 저는 기내 수화물로만 싫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한테 추가 차지는 없죠. 추가 차지 그거 굉장히 괜히 아까워요. 그렇죠. 저는. 용납하지 않죠. 용납할 수 없어. 그럼요. 그걸로 뭐라도 하나 더 먹고 하루라도 더 연명하면서 여행을 하고. 그럼요. 저 네. 그런 것도 사실 잘 맞고. 네. 비슷한 성향의 여행자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주변에 보면 이런 성향의 여행자들이 흔치는 않더라고요. 아, 많지는 않죠. 맞아요.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성향도 맞고 말도 통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 관련 일도 또 했었고. 해봤었지. 경험이 있죠. 네, 또. 그래서 이제 사실 팟캐스트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그치. 지금 거부감이 즐거운 없고. 마음으로 그치.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 맨 땅에 헤딩하고 막 이러는 거. 아, 그렇죠. 그쵸. 그래서 아까 밍 소개할 때도 나 너무 공감했던 게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 그래 No 나는 plan is the best plan. 맞아. 네. 사실 계획대로 되는 건 인생에도 인생이 없지만 없어요. 네. 여행에는 더더욱이나. 그럼요. 맞아요. 네. 그걸 이제 또 여행하고 돌아오니까 또 이런 것도 통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우리 여바라에서 풀어내겠습니다. 네. 그 사실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아,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요즘 TV에서도 여행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엄청 이제는 많아졌더라고요.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고 싶다. 나도 여행 좀 시간 나면 가보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네.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를 보통 못 하는 거야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상황과 조건, 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만약에 길게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럼 그 포기해야 뒤에 될 나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치 그렇죠. 맞아. 포기해야 될 것들. 돌아와서도 걱정인 거고. 그치. 그게 되게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응. 현실이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이 사실 더 중요하니까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런 내 근시안적인 생각을 바꾼다는 데 있어서 여행만큼 큰 네. 계기나 동의합니다. 이런 게 없어. 네, 나도. 아주 크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뭐 20년, 3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생각들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맞아, 사실. 맞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행은. 맞아. 네. 맞아. 네. 생각이 확 열리고 시야가 딱 넓어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여행만큼 큰 게 없는데 네. 다시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꼬리에 물다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많이들 접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깨주려고도 이런 방송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본격 여행 뽐뿌질 방송 여봐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홍보도 해줘야 됩니다. 아주 바람직해. 네, 아주 좋아요. 여바라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여바라입니다. 이렇게 저희 시와와 밍이 함께 여행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좀 뚜렷한 편이에요. 네. 사실 나만의 여행,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여행을 다녀왔을 때 나의 삶의 방향을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조금 다른 삶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또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긴 여행이 다소 부담스럽고 쉽지 않게 여겨지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떠날 수 있는 게 또 장기 그럼요. 여행이다. 그럼요. 배낭여행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시아가 이 여행 팟캐스트 여바라를 하자고 했을 때도 흔쾌히 동의하게 된 부분은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여행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에 있는 한 구절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인도 우다이푸르라는 곳에 있을 때 만나게 된 책이에요. 책 제목은 인도 방랑이란 책이고요. 인도에서 인도 방랑이라는 책을 만났고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사람이시고요. 이름은 후지와라 시냐라는 분이고 이 책은 1976년도에 쓰여졌어요. 한 40여 년 전에. 진짜 오래됐네요. 네네, 완전 여행계의 초초초 선배님이시죠. 거의 네. 뭐 조상님. 조상님이시죠, 진짜. 네. 네, 그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걸을 때마다 나 자신과 내가 배워온 세계의 허위가 보였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여행하는 목적과 이제 여행하면서 왜 이렇게 자유로움을 느끼고 좋았던 것인지 이 책의 한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예, 또 이제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여행,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여행, 그리고 자신과 스스로 자신을 만나면서 하는 여행. 이것이 이제 뭐 진정한 여행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자신만의 여행, 자신이 어떤 좀 바꾸고 싶다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행에 맞아. 대해서. 네. 앞서 제가 어떻게 여행하고 어떻게 변했고 이런 거 하고도 사실 되게 일맥상통하죠. 진짜. 맞아. 네. 참 좋은 글귀네요. 네, 네, 네. 저희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시아의 여행이 궁금하시다면 블로그 나부랭이 인생을 검색하시면요. 그간의 여행의 기록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밍의 여행이 궁금하신 분은요. 저는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월드밍의 모험이라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도 자주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바라의 질문이나 사연,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여행 바이러스 라디오 여바라 검색하셔서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아요를 먹고 살죠, 저희는. 네, 그렇죠. 네. 저희 여바라는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가 되죠. 네, 맞습니다.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이 3종 세트는 잊지 말아주세요. 네, 필수. 네. 다음 화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죠? 다음 화는 라오스죠. 네. 욕망이 멈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욕망이 멈췄던 멈췄던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은 욕망이 아주 득식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최저가 항공권 찾기보다는 취향에 맞는 항공권 찾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은